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4차시고요. 대입을 이용한 연립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풀이 이제 두 가지 이제 풀이 방법이 있는데 그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가감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배우는 대입법에 대해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톡을 보면요. 대입을 이용한 연립 방정식의 풀이 해서 이제 상황이 하나 주어지겠네요. 어느 한 시점에 1유로는 1달러보다 원화로 210원이 더 비싸고 1달러와 1유로의 합은 원화로 2476원이었다. 라는 이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1달러를 X원, 1유로를 Y원, 이라고 이제 합니다. 달러는 이제 미국에서 찍어내는 화폐 단위고요. 유로는 이제 유럽에서 찍어내는 화폐 단위죠. 그거를 이제 환율이 있으니까 1달러는 X1에 거래하고 1유로를 Y1에 이제 거래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1유로가 1달러보다 210원 더 비싼 것, 이걸로 이제 식 하나 세우는 거고요. 1달러와 1유로의 합이 2476인 것,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식을 이제 XY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각각 나타내 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였죠? 1유로가 Y1이 1달러보다 210원이 이제 더 비싸다라고 이제 했었으니까 Y는 X 더하기 210원이다. 요렇게 이제 식 하나 세울 수 있겠죠? 그게 이제 1번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유로랑 그 다음에 이제 뭐죠? 1달러와 1유로의 합이 2476원이다. 라고 하는 걸로 x 더하기 y 하면 2476원이다. 라고 식을 세워서 이렇게 이제 2번 식으로 이제 놓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요렇게 이제 상황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뭘 사용하겠다? 가감법이 아니라 대입법을 이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톡에서 다음 연립방정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럴 때 여기 있는 1번식이 이제 y는 x 플러스 210 되어 있잖아요. 그럼 1번식, 2번식 이제 둘 다 똑같은 xy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y, 여기 있는 y가 똑같으니까 이 y 대신에 이제 뭘 여기를 갖다 집어넣어서 변수를 하나 제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x에 대한 식으로만 변수 y 대신에 이제 대입해서 변수를 제거해서 나타내면 이제 요 값은 2x 더하기 210은 2476이다 라는 3번식이 새로운 게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미지수 y가 없어지고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대입을 하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풀이하는 방법을 대입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풀이 방법을 도식화를 하면은 일단 1번식이 이렇게 이제 y는 x에 관한 식이 나타나 있었죠. 그렇게 이제 돼 있을 때 이 y를 여기에다가 2번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y라는 변수가 없어지면서 x에 관한 미지수가 하나인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x 값을 구하고요. 이 x 값을 1번식에다가 대입해가지고 y 값을 구하면 y는 이렇다. 그래서 위 연립 방정식의 해는 x는 1133, y는 1343. 요렇게 이제 되니까 1달러는 이 당시에는 1133원이고요. 이 당시에 1유로는 1343원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x 이거를 어디에다가 대입해도 여기 1번식이 아니라 2번식에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대입해도 뭘 얻을 수 있다? y는 1343을 얻을 수 있다. 왜? 둘 다 x, y. 1번식, 2번식이 이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x, y 값 쓸 이제 찾기 위해서 연립을 해 놓은 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연립 방정식의 두 1차 방정식 중에 어느 한 방정식이 y는 x에 관한 식 또는 x는 y에 관한 식 이런 꼴일 때에는 이를 다른 방정식에 대입하여 한 미지수를 없앤 후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 목적은 미지수 하나를 없애는 거예요.
가감법이든 대입법이든 목적은 이겁니다. 미지수 하나를 없애가지고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으로 만드는 거.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어쨌든 위와 같은 연립 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우리는 대입법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네,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예제 3번을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대입법, 말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신 넣는 방법이에요. 대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 1번이 x는 y에 관한 식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xy에 관한 식이 2번 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1번 식을 어떻게 2번 식에 대입하면 대신 넣으면 대입하면 이에요. 대입하면 그럼 어떻게 되죠? 식이 4x 마이너스 y는 7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바뀐다? x 대신에 y에 관한 식으로 이제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4에 3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는 7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 줍시다. 그러면 12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y는 7이 되고요. 이제 좌변에는 문자만 놔두고 우변에 이제 넘겨봅시다. 그러면 11y는 11이다. 따라서 y는 1이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을 갖다가 이제 어디에 대입한다? 3식을 갖다가 3식을 이제 어디에 1에 이제 대입하면은 x에 관한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x는 3 곱하기 1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이 나와서 3 빼기 1 하면 2가 되죠. 따라서 이제 x는 2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연립 방정식의 해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1이다. 이렇게 이제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x는 2, y는 1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식이 이렇게 이제 쉽게만 나오지는 않는 거죠. 알아서 그냥 대입해라. 그냥 대놓고 이렇게 호락호락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대입을 이용해서 이제 연립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한 방정식에서 한 미지수를 다른 미지수의 식으로 나타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 4번 같은 문제를 보면 1번식이 이제 xy는 이런 식, 그 다음에 2번 식도 xy는 이런 식 하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식이 그래 이제 y는 얼마다 x의 식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떠네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x를 이항시키기만 하면 이제 y는 x에 관한 식 하는 식으로 나올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한다? 1번 식을 이제 적절히 이제 변형을 시켜서 이제 대입법을 하기 편한 식으로 이제 변형시켜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 식을 변형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y는 3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변형할 수 있죠. 이걸 갖다가 이제 1' 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1번 프라임 식을 1번 다시 식을 2번 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y는 y 대신에 이제 요 3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7x 마이너스 이 y는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2번 식이었는데 이 식이 어떻게 바뀌게 된다? 7x 마이너스 2에 3x 플러스 1 이것은 마이너스 1이다. 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이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풀어주면 7x-6x-2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돼가지고 따라서 x는 얼마예요?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1번 식을 갖다가 요 1 나온 요 식을 갖다가 어디에 대입하면 3을 갖다가 1번 프라임 여기에다가 대입할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니까 y는 3 곱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4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할 수 있다? 연립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된다? 1,4이다. 이렇게 이제 연립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토론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는 가감법으로 푸는 게 편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대입법으로 푸는 방법이 이제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를 토론하기에서 한번 해보는 건데 다음 각 연립 방정식을 두 사람 방법 중 누구의 방법으로 푸는 것이 편리한지 짝까 서로 이야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민이는 나는 두 식의 양변을 더하거나 빼서 풀어볼래? 즉 이제 가감법을 해볼래?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윤이는 나는 한 식을 다른 식에 대입해서 풀 거야 라는 말은 대입법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식 중에서 어떤 걸 대입하면 대입법이 편한지 둘 다 이제 풀 수 있어요. 둘 다 이제 이것도 가감법으로 할 수도 있고 대입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법도 대입 가감법으로도 할 수 있고 대입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이제 식이 나와 있을 때 과연 가감법은 어떤 상황에서 편하고 대입법은 어떤 상황에서 편한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둘 중에서 뭐가 가감법이 편하겠습니까? 1번이 편하겠죠. 왜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살펴보니까 더하고 빼는 상황이 가감법인데 식 두 개를 여기 y의 앞에 있는 개수가 하나는 마이너스이고 하나는 플러스 2입니다. 즉 이제 개수의 절대값이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죠? 이 상황에서는 이제 그냥 요 두 식 자체를 그냥 더하거나 빼는 그 상황이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이제 가감법은 언제 편하다? 가감법을 사용하는 건 언제 편합니까? x나 y의 개수가 어떨 때요? 절대값이 같을 때 사용하면 좋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가감법은 이제 1번과 같이 x나 y 둘 중에 하나면 됩니다. 그때 이제 개수의 절대값이 서로 이제 똑같으면 이제 더하거나 빼서 이제 문자 하나가 이제 쉽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대입법이죠. 대입법은 이제 어떤 상황? 그래도 굳이 그나마 이제 고르자고 하면 2번 상황이 대입법을 사용하기 편하죠. 왜냐하면 가감법을 하려고 하면 지금 위에 있는 거는 2x 플러스 y는 8, 밑에 있는 거는 7x 마이너스 4y는 15 해서 이제 위에 있는 1번식을 가감법으로 만약 푼다고 하면 곱하기 3 해줘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을 한번 건드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대입법을 이제 하면 이제 편한 게 어떻게 할 수 있어서 이 식을 2x 플러스 y는 8이고 그 다음에 7x 마이너스 3y는 15인데 여기 1번식 이걸 2번식이라고 놨을 때 여기 있는 1번식을 1번 프라임식으로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y는 8-2x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즉 개수가 이제 어떻게 되고 있죠? 이렇게 이제 x나 y의 개수를 살펴봤을 때 개수의 절대값이 1이면 그죠? 개수가 이제 1이다라고 하면 그 1인 것만 놔두고 이제 나머지 다 이항을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1번 프라임식을 2번 식에 대입을 하기 편한 상황에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7x-3에 8-2x는 15다라고 해서 점점점 이렇게 이제 푸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죠. 즉 이제 대입법은 어떤 상황에서 풀기가 편하겠다. 가감법은 x나 y의 개수가 두 식의라고 적어 놓을게요. 두 식의 어차피 이제 연립 방정식을 하니까 그죠? 식이 두 개 나오겠죠. 두 식의 x나 y의 개수가 절대값이 같을 때 사용하면 이제 편한 게 가감법이고요. 대입법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쓰는 게 편하다? 이제
자, 살펴봤을 때 이제 x나 y의 개수가 1 아니면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사용하면 식을 변형해서 좋다. 좋은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렇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토론하기 상황을 갖다가 토론하기 상황을 살펴보니까 가간법, 대입법을 이제 사용하기 편한 게, 한번 그냥 꼽아봐라. 라고 이제 했을 때, 가간법은, 두 식의 x나 y의 개수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두 개의 절대값이 같은 게 하나 있다. 라고 하면, 그때 이제 가간법을 사용하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입법은 어떨 때 사용하는 게 편하겠어요? x나 y의 개수가 1 또는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이항을 시켜서 이제 뭡니까? 대입하기 이제 편하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 그렇게 이제 연립 방정식을 풀이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정리해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